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네네. 이제 뭐 사회생활 하시니까 남성분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네. 회식 자리든 담소 자리든 뭐 그때 한 번 시작하면은 끝이 안 나는 얘기가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군대 얘기, 뭐 축구 얘기, 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이러면은 끝이 안 난다. 네. 이런 얘기하는. 손 변호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구 많이 하셨어요? 뭐 종종 했습니다. 자주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네네. 이게 축구 외에 딱히 여가가 생활할 게 없습니까? 여가가 글쎄요. 뭐 일단은 그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예, 운동을 취미라든지 이런 걸로 하긴 합니다만 예. 축구 이외에 다른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축구예요? 그렇죠. 예전에 가장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하죠. 예. 네. 오늘 재판정의 주제가 바로 이 군대에서 축구를 한 얘기입니다. 군에는요 매주 수요일에 전투체육의 날이란 게 있어요. 한 군인이 이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의 축구 경기에 출전을 했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전역을 하고 나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뭐 무료로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 이런 거죠. 군대에서 체력 훈련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과연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론의 큰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대상이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두 변호사 입장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국가유공자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보훈 대상이면 된다,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공자까지는 아니다. 네네. 손 변호사님 유공자 맞다고 보세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과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하실 말씀 많을 것 같고요. 뭐 경험담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아닌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법한 주제죠.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뭐 축구를 하다 다쳤든 제기차다 다쳤든 군대에서 다치면 다 치료는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치료는 다 해주죠. 되죠. 네. 그럼 이 남성은 그냥 치료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네.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정하지 소송까지. 않은 그런 인정하지 않은 것을 그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사실은 우려되는 게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문제가 의도치 않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남녀간의 그런 대립으로 흘러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네, 또는 또 이제 전혀 안 되죠. 어떤 안보의 중요성과 또 연결이 돼서 혹시라도 또 이제 한국 내에는 뭐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또 대립으로 흘러가거나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정말 논점을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네. 좀 남성 여성 바꿔오지 그러셨어요. 주장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느냐 거기에 충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손변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된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 말씀. 근데 노 변호사님. 네네. 국가유공자가 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게 연금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보훈 대상으로 하더라도 1급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1급인 경우에 수당까지 합쳐가지고 지급되는 금액이 예를 들면은 316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급 1항인 경우에 보훈 대상자가 따로 대상자에. 있고 그거보다 예. 더 위에 이제 국가 유공자가 있는데, 있는 예. 거고. 근데 이제 이 316만 2천 원이 1급 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국가 유공자라면은 똑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연금이. 금액 차이가 이제 70%냐 뭐 100%냐 이렇게 주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연금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다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 지원? 대학교, 그다음에 학습 보조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또 대학을 입학할 때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학은 본인이요 아니면 자녀요? 네, 본인들이랑 그다음 자녀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당연히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돈도 빌려줍니다. 대부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 분양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 이렇게 의료 지원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 국립묘지 안장.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혜택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큰 차이는 없지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이제 좀 더 크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 두 번째, 연금의 수준이 70%냐 100%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그러면은 보훈 대상자로까지는 지정이 됐어요? 네, 이분은 보훈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안 된다. 나는 국가 네네, 유공자가 네, 된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 변호사님. 네. 인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 뭡니까? 일단 축구라는 거를 너무 이제 주제로 핵심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축구라고 이제 계속 이제 축구하다 다쳤다라고 예, 예. 한다면은 너무 쉬워지죠. 아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여가생활, 취미생활 군대 내지만 예, 예. 본인이 이제 놀이를 하다가 다쳤는데 왜 국가유공자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축구가 핵심이 아니고요. 예. 이게 결국은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서 진행했던 그럼 교육 훈련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도중이었죠. 이른바 전투 체육이라고 하는데요. 전투 체육. 네,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스케줄에 일과표에 따라 가지고 했고 또한 목적 자체가 뭐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뭐 여가 활용이 아닙니다. 여가 선용이 아니고요. 예, 예. 일단 이러한 그 전투 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또한 직접적인 그런 그 업무 수행 또는 그 이제 업무 수행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이런 공상군경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날은 모든 군인이 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투체육에는?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예, 예. 아니면 그 당시에 또 경계 근무를 서거나 예. 아니면 대외 뭐 이제 활동을 나갔거나 이제 업무를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장병들이 이 전투 체육에 임해서 훈련을 하고 그런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죠. 여가 생활이 아닌 이거는 임무의 일종으로 한 훈련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 손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분 같은 경우는 원래 2013년 8월 6일에 육군에 입대했다가 예. 2014년 12월 10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2016년 2월 그 피고한테 2014년 8월 그 통신대대 체력 단련 대회 축구 경기를 하게끔 했고 이때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상은 우리가 이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의하면 그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의 수호나 안전 보장과 관련돼 있는 훈련 중에 입은 사고인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만은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나 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훈련이라고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물론 교육 훈련이긴 합니다만은 임무에 의한 건 맞지만 그게 네네, 정말 국가 수호나 국민 안전을 위한 네. 것으로 직결되느냐? 네. 그러니까 국민 생명을 뭐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투력을 측정하거나 뭐 이런 거였으면 이런 걸 하다가 만약에 다쳤으면은 모르겠는데 예, 예. 뭐 체력 단련 하는 과정 중에 다친 거는 국가 유공자까지는 아니고 보훈 예. 대상자까지 보훈 대상자까지만 해도 네. 적절한 네. 보상 아니냐 이런 그렇게 해준 말씀. 거죠. 예. 자, 청취자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4033님. 저희 아버지는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국가유공자 되셨는데, 아니, 축구하다가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게 웬 언밸런스란 말입니까? 불공정하다. 이런 문자가 오는가 하면, 김윤기님은 군대 체육은 그냥 체육이 아닙니다. 전투 체육이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다. 이런 문자. 아까 지금 남녀 문제를 걱정하셨잖아요, 손 변호사님. 네.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 거는 남성분들 사이의 의견이 더 팽팽해요. 네네.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은 국민 안전, 국가 수호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뭐 전상 군경이나 공상 군경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예. 거기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규정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시행령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별표 1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소안전 보장이나 또 아니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교육 훈련 중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것이냐? 어디까지가 직접 관련이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축구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니 좋아서 축구했는데 놀이 게임하다가 스포츠하다가 다친 게 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축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산악구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은 그 축구보다는 산악구보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또는 예를 들어서 축구가 아니라 이건 좀 더 수준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 실내에서 탁구를 한번 해보자. 군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전투체육 때도 탁구를 합니다. 탁구도. 그때 다치면 또 어떻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규정에 좀 미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위에서 오늘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전투체육을 한다. 축구다라고 하면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제가 거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 축구한다. 그러면은 손 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 나가. 이렇게 명령이에요?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11명 맞추지도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 선수가 하듯이 이런 그런 축구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 청취자 이현우님은 군대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이현우님 그런 문자 주셨고 반면에 아니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 의미가 퇴색됩니다. 소하윤님은 이런 문자도 주고 계세요. 정말 팽팽한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축구가 아니라 그럼 그날 전투체육의 종목은 구보였다.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냐? 지금 그래서 그 별표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으로 다 이걸 종류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면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 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뭐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 살상 무기, 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 행위 단속, 군범죄 수사 재판, 검문 활동, 재해시 순찰 활동, 해난 구조, 잠수 작업, 화학 물질, 발암 물질, 유해 물질 취급, 인명 구조, 재해 구조 등 대민 지원.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뭐 축구 경기라든가 탁구 경기 이런 경기인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가유공자랑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물론 당연히 그때에도 나라가 그분들에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건 차등을 조금 두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축구가 아니라 구보였어도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뭐든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딱 맞춰서 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예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물론 축구 경기를 본인이 뭐 가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건 아니었을 테고 축구 경기를 하는 이유도 이제 전투력이나 이런 훈련,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고의 주장, 이분의 주장도 맞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국가유공자 자격을 준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요. 손 변호사님. 모든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주자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현행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전상 군경 또는 공상 군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국가유공자가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전투체육의 어떤 그 취지라든지 실제로 전투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재 그 실상을 반영을 한다면은 실상을 반영하면 현실을 반영하면 충분히 그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축구도 하고 뭐 저 TV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고요. 저도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수술하셨어요? 저도 무릎 연골을 좀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전투체육도 다친 게 아니고요. 일과 시간이 끝나고
친목 활동으로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받았지만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국가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런 보상은 상황인데. 받으셨어요? 아니요. 보상도 전혀 네, 없고. 저는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아예, 치료는 예. 공짜로 받으시고. 치료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휴가 나가지고 외부 병원에서 받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 저 같은 경우와는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일과 시간 내입니다. 일과 시간 내에 네. 벌어진 일이라죠. 일과 시간 내에 받는 거는 교육 훈련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를 왜 단순히 그런 축구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교육 훈련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자, 생각이. 청취자 5795님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0096님 등의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뭐냐면 벌집을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순직 처리가 안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 재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약간 특수성을 좀 가지고 좀 대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관도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해드리는 게 맞겠지만은 예.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까지도 국가유공자를 처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보상 안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손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까지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훈 대상자와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하고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손 변호사님. 네, 그런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하는지 또는 순직 처리를 하지 않은지 여부와 이 사건은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물론 다 인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관련되는 법령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문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군대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 인정해줘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내가 고생하고 왔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냐? 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하소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법에 있는, 따라서도 해줘야 된다. 지금 규정의 해석을 했을 때 적어도 뭐 축구를 뭐 놀면서 축구했을 때 다친 걸 다 해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전투 체육은 사실상의 교육 훈련이기 때문에 인정해달라는 거죠.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도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국가유공자를 처우하니까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백유선님, 군대 축구는 일반 축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간인이 군대를 간 순간 국가의 일종의 물품처럼 되는 거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따라서 국가의 재산이 되는 거고 국가의 재산이 돼서 하라는 축구를 하다 다친 거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인정돼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보셨어요. 4078님, 의무 복무 중에는 하품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된다. 이분은 정말 강력하게 군인들 다 국가유공자 지정해주자라고 이런 좀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네요. 반면에 3393님은 아니 군에서 축구하다 다친 병사까지 국가유공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공자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 대상이 적절하다. 4009님 그렇게 따지면 군대 전역자의 반은 다 신청해야 됩니다. 아마 그 혜택 주느라 우리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겁니다. 이런 문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응식님은 말 그대로 공이 있어야 유공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유공자라기보다는 이분은 보훈 대상도 아니고 그냥 공상 처리 정도가 맞다. 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3249님은 군 복무 중에 군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선 100% 국가유공자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 중간 집계 결과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네요. 손 변호사님 이제 뭐 마지막 정리 멘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축구라는 것에 집착해서 축구에 너무 그 주안점을 두면은 좀 논의가 흐려질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그 전투체육이라는 게 정말로 훈련의 일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당 법령을 보면은 이런 그 전투체육보다도 좀 더 단계가 낮아 보이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체력 검정입니다.
체력 검정이 뭐예요? 네, 실제로 군대 내의 그런 사병이라든지 그런 그 장교들의 예. 어떤 체력 정도를 측정해가지고 예. 장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에도 반영하고 사병 같은 경우에도 미진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체력을 단련해라라고 시키기도 하는데요. 학교 체력장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체력 거네. 매년 검정이 있죠. 하는. 예. 이 체력 검정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체력 검정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훈련에 가까운 실전에 가까운 이런 전투 체육을 하다가 다친 것을 왜 굳이 빼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니 체력 검정하다가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축구하다가 훈련하다가 다친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요거 맞다 생각하시는 분 샵 1212 손변 국가유공자 뭐 인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우리나라 이제 남성분들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군대 간 경우에 가산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산점은 찬성. 예,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군대에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몇 년을 우리나라에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쳤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게 맞고 네. 나라가 책임져야 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다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급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차별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체력 검정이냐 축구하는 거냐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체력 검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축구하고 간에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직접적인 신체 위험이나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던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여러분 멘트 다 들으셨죠? 발언 다 들으셨죠? 문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군대의 전투 체육으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군인 과연 국가유공자로 적절하냐 아니냐. 우리 청취자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군요. 66%대 34%로 유공자는 아니다 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네. 남녀 문자가 아니고요. 오늘은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많은 거 생각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계셨네요. 네. 요거는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1심 났으니까요. 여러분 여론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